네,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비자와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에 이르기까지 저희 다양한 이민법 관련 주제를 놓고 오늘 이민법 전문 김영원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면서 이민 단속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미디어 통해서 많이들 그 행정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단속이 예상되는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와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은 있고요. 다만 너무 많이 염려들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지역은 상대적으로 친이민 지역이어서 이민 단속국의 그 활동도 저희가 이민 변호사들이 파악하기는 그렇게 아주 뭐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체로 그 이민 단속의 주안점은 미국 남부주, 멕시코 국경주들과 또 서부 이쪽에 조금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혹시 좀 아직도 너무 많이 염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저희가 변호사들이 6개월 이상 좀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시카고 지역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다 H1 그 취업 비자가 새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바뀌고 또 취업 이민 인터뷰까지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취업 비자 그 H1B 그 비자는 뭐 1년에 6만 5천 명씩 신규 비자를 주는 것이고 H1B 그 자체가 조금 얻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심사를 할 때 조금 연봉이 높지 않은 약간 그 연봉이 높지 않은 주로 문과 계열 H1B 포지션에 대해서는 거절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앞으로 그 내년에는 그 아예 H1B 관련된 법률을 바꿔서 뭐 예를 들면 좀 고액 연봉을 받는 포지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많은 H1B를 사실은 인도에 있는 그 IT 관련된 배철러 디그리 홀더들한테 대부분 H1B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에 유학 와서 그 특별히 이공 계열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도 취업 비자를 못 얻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좀 없애도록 지금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이제 2018년 시작하고 나서 H1B가 시즌이 원래 4월에 접수가 되는데요. 4월이요? 예, 3월 말에 들어가는데 아마 1, 2월 달에 그 H1B 관련해서 그 법을 바꾸거나 이런 그런 흐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변호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이민자 순서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민자 그 점수제가 또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연방 그 상원에 커튼하고 퍼듀라는 두 공화당 상원의원이 법안을 냈는데요. 그 RAISE Act, RAISE Act라고 흔히 말하고 그 법안을 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캐나다나 호주로 한국 분들이 이민을 가실 때 점수제 이민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좀 많이 있다든지 학력이 높다든지 영어 구사력이 높다든지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점수를 줘서 일정 점수가 이상이 되면은 그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또 점수가 높으면 유리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점수제 이민인데 지금까지 미국 취업 이민은 다 영주권 스폰서가 잡 오퍼를 해줘야 되고 구인 광고를 해서 또 뭐 그 자리를 다른 미국 사람들한테 채울 기회를 줬는데 여의치 않아서 외국 사람을 뽑는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이 레이즈 액트가 법안으로 만약에 그 이제 논의가 되고 상정이 되고 만약 법안이 이제 법으로 된다고 하면은 사실 케네디 대통령이 1965년에 이민법을 크게 바꿔서 한 52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민법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변화가 사실은 이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올 텐데 예를 들면 뭐 나이에 대해서도 차별을 줘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청년 세대 뭐 25세에서
30세한테는 뭐 10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 나이가 거예요. 많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올라갈수록 점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줄어들고요. 네. 50세가 넘으면 점수가 0점이에요. 그러니까 50세가 그렇군요. 넘으면 그 나이 관련해서는 이제 자기가 받을 점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미국에서 봤을 때 자기 나라에 이로울 만한 이민자한테 어떤 우선순위를 주는 시스템인 거죠. 뭐 미국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저희 한인 이민자분들이 대부분 뭐 학력도 높으시고 영어 수준도 좋으시고 해서 뭐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법이 만약 실제로 그 진행이 돼서 이민법이 다 바뀌게 되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영주권의 그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에 함께 신청하는 노동 허가 카드가 네. 이 사전 여행 허가서 네. 예, 그 발급이 평소 2배인 제가 알기로는 4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던데 굉장한 지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영주권 신청 전에 학생 비자 같은 걸로 신분 유지를 하다가 그 영주권이 비록 나오기 전이지만 이제 일을 먼저 하라고 이제 여행 그 노동 허가도 주는 거고, 그리고 혹시 뭐 급한 한국에 일이 있거나 하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여행 허가인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흔히 콤보 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여행 허가와 노동 허가를 같이 신청을 해서 나오는 콤보 카드의 그 발행 시점이 예전에는 뭐 짧을 때는 뭐 2개월도 안 돼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지문을 찍은 다음에 자기들이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지문 찍고도 한참 지나서 안 나와서, 뭐 예를 들면은 영주권 신청서 들어가고 사실은 이제 잠깐 이제 그동안 한 번도 못 나갔던 한국을 한번 나갔다 오고 싶었다든지, 또 이제 페이롤에 한 번도 못 올리다가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기간이 좀 2~3개월 정도 늘어났으니까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 중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지문 네. 한번 찍었으면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빨리 네.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그 콤보 카드를 받고 나면 사실은 한 그 마지막 영주권 3단계인 I-485 흔히 말하는 그 485 서류가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면은 영주권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그 모든 취업 이민의 인터뷰를 강제하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실시한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9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얼마나 그것 때문에 더 대기 기간이 늘어날지 이런 게 통계로 나와 있지는 않고,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영주권 1단계, 2단계 끝나고 마지막 단계 이제 파일되고 그 노동허가증 나올 때쯤 되면은 영주권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터뷰가 잡히는 게 또 여기 시카고 이민국에서 또 나름대로 순서를 또 이렇게 줄을 세울 테니까 얼마나 걸릴지 좀 약간 변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굉장히 강화됐고요. 예. 또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또 많이 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네.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보통 6개월 정도 걸렸던 것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세우다 보면은 1년도 넘고 2년도 걸리고 이제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다만 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제가 한 이 2달여 그 인터뷰, 예전이랑 큰 좀 우스운 게 이게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와중에 또 빨리 인터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막 2~3년 기다리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이 답하기가 되게 궁색할 때가 있는데, 그 인터뷰 자체는 오히려 인터뷰를 강제한 이유로 조금 순조롭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들도 밀린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인터뷰 심사 때 물어보는 게 조금 약간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무비자 에스타 있잖아요. 네. 에스타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90일 안에 반드시 출국해야 된다고 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에 머무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네. 뭐 영주권을 신청해서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인이 뭐 무비자로 미국에 B1, B2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게 2008년부터니까 이제 10년 돼가는데요.
그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타 무비자는 90일간 미국에 비자 없이 체류하는 이제 무비자 제도죠. 근데 이제 그 원칙적으로 모든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은 안 되게 돼 있고요. 뭐 다만 예외적으로 뭐 다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시민권자 만나서 결혼해라. 네. 예, 그러니까 만약 시민권자하고 그 입국한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그 전부터 알던 분하고 입국한 기회에 여기서 결혼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인터뷰는 봐야 되죠. 영주권. 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말씀 또 드리자면 그 원래 미국의 난 이미그런트 비자 단기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원래 예를 들어서 오헤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그 심사관한테 자기 원래 비자 타입에 맞게 여기 와서 뭘 할지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비자로 오면은 뭐 여기에 뭐 아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든지 놀러 왔다든지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90일 안에는 이민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처음에 들어올 때 말했던 거를 모순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60일 정도로 조금 더 짧았는데 올해 또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방문 비자 B1B2로 들어오든지 무비자로 들어오든지 뭔가 신분 변경이 가능한 비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90일 이후에 그 변경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무비자로 이스타로 들어온 분이 유일하게 결혼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혼 영주권을 하는 그 시점도 결국은 90일이 지나서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일 받은 날짜를 넘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법 자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해서 법을 어기는 게 전제되니까요. 그래서 디스커리지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 이제 이 동포분들 중에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90일 이후에 입국한 이후 90일 이후에 다른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위한 그 신청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국적에 대해서 좀 예. 궁금한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국적을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캐나다에서는. 네. 근데 미국에서도 가능한가요? 그 국적 문제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원래 국적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는데 그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국적을 주는 게 속지주의인데 미국이죠. 저희가 우리가 미국에 유학 와서 자녀를 미국에서 낳으면 그 아이가 미국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은 속인주의라고 그래서 부모님 국적 따라서 국적이 결정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뭐 이민 와서 영주권 받고 뭐 5년 뒤에 시민권을 받으면은 우리나라는 원래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 사람 시민권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 걸로 됩니다. 다만 뭐 한국 정부가 그걸 아느냐 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국적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한국도 지금은 복수 국적이 허용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그 65세가 일단 현 법상으로 넘어야 되고요. 65세가 넘은 그 사람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주로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시 그러려면 미국 국적을 다시 또 상실시키고 한국 국적으로 복귀를 해야만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이 다 미국에 있는 이제 저희 동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들을 좀 받아들여줘서 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제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미국 국적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예전 새누리당이나 이런 민주당 쪽에서 그 나이를 좀 이렇게 낮추려고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앞으로 대통령 임기나 그 다음 임기 정도에는 뭐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더 내려가서 약간 리타이어 하시고 한국에 많이 계시면서 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그 출입국하실 때 불편함이나 이런 거 없도록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법과는 무관한 질문인데요. 우리 네. 김영환 변호사님 시카고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뭐, 예, 다행히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미래 저희 같이 회사가 박현주 변호사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포사회에 조금 책임 있고 봉사하는 회사가 되고 싶어서 그동안 뭐 저 재외선거 활동이라든지 또 평통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평통 18기가 지난 9월 1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간사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일이 좀 많고요. 이제 뭐 아무래도 북핵 위기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많은 그 시기인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뭐 강경론으로 나갈 수가 없고 평화 통일이라는 저희 어떻게 보면 헌법상에 주어진 저희 대통령의 직무이기도 한데 이제 그 대통령의 평화 통일 어떤 집행 의무를 해외에서 좀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간사로서 저희 정종화 회장님께서 이번 18기 회장님이신데 이제 조금 세대가 내려왔어요. 회장님도 예전 세대보다 좀 내려오셨고 저도 젊은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좀 뭐 예전의 그 전통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렇지만 조금 새로운 이렇게 세대들이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쳐서 여러 가지 그 공공 외교 활동 여기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평화 통일이나 이런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런 운동을 하는데 좀이라도 기여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방송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공공외교 워크숍을 해서 그 연방 하원의원이신 브래드 슈나이더하고 테레사 마 주 하원의원 두 분 모셔서 그 어떤 한국의 역할, 공공외교 이런 부분들을 들을 생각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 동포사회에 좀 앞으로 2년 동안 이 여러 가지 남북 그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또 여전히 그 김정은 정권의 뭐 핵개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그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운동에 조금이라도 기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에 대해서 오늘 좀 속 시원하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민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좀 이거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들은 다 우리 김명환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으로 번호 나갈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말 벌써 다가오네요. 2017년 마감되고 있는데요. 동포분들 가정마다 평화로운 평안한 연말 연시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굉장히 그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사실은 있고 뭐 저희 이민 변호사들도 사실은 이제 염려 속에 보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은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마셨으면 하고 사실 이전 정부에 있었던 이민 정책들이 아직은 계속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기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뭐 단속의 위험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동요되지 마시고 이민 여태까지 기다려 오신 것들이나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민법에 관련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풀리셨는지요?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윈TV 특별 대담에 김영환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